최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부자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는 뭐 재산 기준이라던가 뭐 자산 보유 기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코리안 웰스 리포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은행이다 보니까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부자는 금융 자산이 10억 이상 가구 기준입니다. 10억 이상 보유한 자가 부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아래 단계죠. 대중부유층은 금융 자산이 1억 이상이고 10억 미만 보유한 자 1억 이상이고 10억 미만 보유한 자가 이제 하나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 총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기준 가액이 부자인 경우는 58%, 그리고 대중부유층인 경우에는 74%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나중에 자산 가액이 오른 후에 세금 내는 것보다 미리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일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가구 내에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등 회사인지세죠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지 봤더니 이렇게 보면은 뭐 공인중개사, 뭐 혼자 해결, 인터넷 검색, 금융회사 직원 상담 이렇게 있는데 부자인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뭐 중부 복수응답도 포함되지만 부자들은 세무사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그 다음에 대중부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뭐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이런 거랑 재산제세 분야와 다르게 재산제세 어떻게 단발성일 수도 있고 다배성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그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상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방문하시는 분들이 뭐 재산제세 분야라던가 자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서슴지 않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동행해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상담받고 뭐 절세를 떠나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최우선일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생각하셔서 세무사 상담은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드려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현황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교육의 목표인데 최고 세율이 82.5%나 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1년 더 유예돼서 5월 9일까지 중과가 배제됐는데 이 경우에는 최고 부동산의 이전 같은 양도 같은 82.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걸 피해야 되고 그리고 증여세 최고세율 과표가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50%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10%에서 40%로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법인세 같은 경우는 뭐 10%, 20%니까 높은 세율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줄여서 보유세를 줄이는 게 목표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종부세가 해당되는데 제가 이제 원고까지 보냈기 때문에 보유세제에 관한 책을 제가 썼는데 4월 중에 나올 것 같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보셔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가 이제 시세 대비해서 90%로 2030년까지는 이제 공동주택이고 35년까지는 단독주택인데 이게 9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도 이제 만만치 않아지게 됐다. 비록 이제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뭐 증여라던가
뭐 양도를 통해서 줄이는 것도 부의 이전 그리고 뭐 내 부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 교육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세율이랑 증여세 세율은 동일한데요. 30억이 넘으면은 세율이 50%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22조, 물론 더 넘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22조로 판단되고 있고, 이거의 경우에는 상속세 11조 원, 일시납을 하든지 연부연납을 하겠지만 11조 원 가량이 이제 국고로 세금으로 납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이 뭐 대출을 하고 있고 자신이 보유해서 주식 처분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좀 힘들어진 것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는데 최근 이제 경영이 바뀌었어요. 부동산 가격도 하고 실물 경제,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16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재산 가액 규모랑 신고 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사실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집 한 채가 있으면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들어가야 된다. 상속세 발생을 염두에 두는 게 부자만이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이게 상식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랑 증여세의 이제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보겠는데요. 공통점은 이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거. 그러니까 뭐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니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게 공통점이 되는 거고, 차이점을 보면은 첫 번째로 재산을 받는 시점에 그 재산 주는 사람이 살아있냐 혹은 뭐 돌아가셨냐에 따라서, 돌아가셨으면 상속세, 그리고 살아 계시면 증여세,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가 차이가 되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을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체 가액을 중심으로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고요. 반면에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받는 사람인데 받는 사람의 각각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 각각에 대해서 받은 재산에 상응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여기 정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연대납세 의무. 연대납세 의무는 상속세만 적용이 되는데요. 상속세는 일단은 누구는 뭐 부동산 집을 받고, 누구는 뭐 예금을 받고, 뭐 주식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나누게 해서 뭐 가액에 따라서 자기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명이 낸 경우에는 각각 지분율에 따라서 상속세 고지서가 나가긴 했겠지만 나머지 인원의 세금도 납부된 거다. 어느 한 명이 그 전체 세금을 지분율에 따라서 나눠졌지만 전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배우자 어머니죠.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데 뭐 일정 비율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겠지만 비율만큼에 대해서 자신이 몫을 부담하면 되지만, 어머니가 아들의 재산을 아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재산을 주고 싶으면 어머니가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유념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한테 나눠줄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실례를 보서 제가 표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 수증자 수에 따른 증여세를 표로 나타낸 건데, 한 명이 주는 경우와 이제 두 명에서 나누어 주는 경우를 나눠봤는데, 수증자가 자녀 한 명이죠. 그리고 사위 또는 며느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일한 금액인 2억 원을 1억 나눠서 주게 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자녀 같은 경우는 직계비속공제 5천만 원이 적용이 되고 과세표준이 1억 5천이 되고 증여세가 2천만 원이 되는데 이때 뭐 신고세액 공제는 뭐 3%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눠서 한 경우에는 자녀 5천만 원,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줄고 그리고 사위 또는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9천만 원에서 10% 세율이 각각 적용돼서 최종적으로 한 명한테 주는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두 명한테 주는 경우에는 1,400만 원, 60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여러 명한테 수증자가 늘어날수록 증여세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항목 차이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증여세를 보면은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나뉘게 되고요.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 원, 직계 좀비서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되고요. 기타 친족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느리, 사위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되게 사항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나타낸 거고요. 일괄공제 뭐 2억이랑 기초공제 2억이랑 그리고 인적공제 중 큰 금액인 5억, 즉 일괄공제 5억이라던가 5억의 공제가 있고요. 배우자 상속공제 일반적으로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30억을 배우자가 받는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공제되는 게 아니고 법정 지분율만큼 좀 감안해서 공제하게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상속세 신고할 때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1억에서 1억, 예를 들어서 1억인 경우에는 20% 정도. 순금융재산,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죠. 그 금액에서 20% 정도 차감한 2천만 원이 상속공제되고요. 최대 한도가 2억이 됩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자식이 사는 건지, 자식이 뭐 캥거루족으로 같이 있는 건지, 아무튼 결국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데 다만 6억 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납부 의무자랑 신고지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납부 의무자는 상속세는 당연히 상속인이겠죠.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데 수유자는 이제 유언으로 해서 유언으로 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 사람이 수유자라 하는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리고 관할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갑신 아들이죠. 아들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남 구례에 계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전답이랑 시골집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갑의 주소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주소지인 구례의 관할세무서인 순천세무서에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은 사망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서 5월 19일 사망 시에는 5월 말일부터 6, 7, 8, 9, 10, 11 6개월이죠. 11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을 보시면 상속세랑 증여세 공통적인데요. 원칙으로는 모든 세금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납, 물론 이건 소득세랑 법인세 그리고 종부세도 해당되더라고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 기한 후 2개월까지는 분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2월 28일까지 1,800만 원이 납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적금 등으로 이제 묶여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걸 해지하게 되면은 이자 같은 게 손해를 보이게 되니까 이때는 분납을 하게 되는데요. 2월 28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4월 30일까지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8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부 연납이라는 제도가 상속세랑 증여세에 공통적으로 있는데, 다만 상속인 경우에는 10년이고요. 증여세인 경우에는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이 초과해야 되고요.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납부한 세액의 한 120% 정도? 보통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매년 이제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해야 되게 되는 게 연부연납 제도고요. 근데 다만 이게 뭐 그렇다면 뭐 가산세나 뭐 이자가 없냐, 그렇진 않고요. 납부 기한 지나서 분납하는 경우에는 연 1.2%, 매년 1.2%의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상속 증여세를 이제 8천만 원 가정했을 때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납부 기한이 5월 31일이면은 1차는 이제 최초 납부분이죠. 납부분에는 이제 정기 납부 기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고요. 그런 다음에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지금 5년이죠.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쭉 나누게 되고, 가산금은 그 남은 금액에 따라서 이제 1.2%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80만 원, 64만 원, 그리고 48만 원, 32만 원, 16만 원, 이 순서로 붙게 되고, 점점 이제 납부되는 금액은 여기에 이자에 따라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 이제 물납이 있는데요. 물납은 이제 상속세만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증여세도 됐는데, 이게 워낙 증여세 건수가 상속세 건수의 배를 넘기 때문에 뭐 행정적, 뭐 물리적인 요건 때문에 상속세만 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뭐 잘 안 팔리는 뭐 시골의 땅이라던가 그리고 맹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물납으로 납부하시면은 뭐 그만큼 현금이 안 나가고 처분이 곤란한 자산이니까 세금 납부 효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도록 컨설팅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납부세액 2천만 원이 초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상장입니다. 상장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잘 팔리니까 바로 현금화되니까 비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총 재산가액이 1,050%를 초과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재산, 그러니까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현금 납부가 가능한데 그걸 납부하면 되지 왜 물납을 신청하느냐. 그래서 납부세액보다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금액이 작아야지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요. 요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 이제 물납을 이제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건을 이제 살펴서 이제 허가 통지서를 보면은 물납으로 가름돼서 납세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척 기간인데요.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일단은 뭐 무신고자, 과소신고자, 뭐 신고 잘못된 걸 검증하게 되면은 그 제척 기간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왜냐면은 그 제척 기간은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50억이 초과하면은 제척 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자 명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바를 미리 사서 이제 어디 숨겨놨다가 뭐 그게 나중에 적발되면은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이제 1년인 거죠. 발견되면은 언제든지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고요. 그 실례를 들면은 그 예전 한 2, 3년 전이죠. 그때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 이제 건물주였는데 그 상가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바닥에서 이제 상속인들은 모르는 재산이었죠. 바닥에서 금괴가 발견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가가 한 50억 원어치 됐다고 하던데 그때 과세관청이 이제 확인해서 또 많은 금액의 상속세가 또 부과됐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50억을 초과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그렇게 편법이나 뭐 꼼수 이런 거를 쓰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그리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년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게 상당히 단계가 되게 좀 복잡합니다. 총 상속 재산가액, 즉 받은 금액이죠. 그 중에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있는데 비과세 같은 경우는 뭐 국가에서 받은 뭐 포장, 뭐 훈장, 뭐 이런 거 상위 군경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세가액 불산입액 중에는 이걸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공익법인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아예 이제 최초에서 빠지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절세 뭐 플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는데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1,000만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납골당을 또 이용하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500까지 그렇게 해서 차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무서운 건데요. 사전 증여 재산. 그러니까 10년 내에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은 다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산되고 있고요. 거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일괄공제, 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런 걸 차감하고 그리고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양도할 걸 대비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대부분 뭐 감정평가를 권하고 있는데 그런 수수료도 여기 차감하게 되고 있고 거기서 과세표준이 계산되면은 여기 세율표를 보시면은 요거는 상속세랑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근데 뭐 30억 원을 초과하면은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출세액이 계산된 후에 세대 생략 할증세액 그리고 세액공제를 차감하게 되는데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뭐냐면은 이제 상속인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준 경우에는 세액이 할증되게 돼 있어요. 한 130% 정도 되는데 그게 할증돼서 이제 세액을 또 감안하게 돼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분납, 연부연납, 물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제 상속 공제액을 한번 깊이 살펴볼 건데요. 최초의 기초공제 2억. 이거는 누구나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올해 많이 개정된 내용이죠. 300억에서 600억 한도로 상속공제, 가업상속가액을 차감하게 되고요. 영농상속공제도 이것도 이번에 좀 많이 확대됐어요. 금액이 30억으로. 이게 기초공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에서 30억 정도의 공제액을 차감될 수 있고 그 밖에 인적공제를 보시면은 뭐 자녀 수에 따라서 5천만 원씩 인당 5천만 원을 이제 공제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00만 원씩 이게 성인이 되는 날때까지 연수까지 곱해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연로자 근데 연로자는 배우자 제외고 이제 같이 사는 분들 중에 상속인 있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에서 이제 1,000만 원. 기대 여명 연수. 최근에는 남성이 80몇 세? 그리고 여성분이 이제 좀 더 한 5년 정도 더 많은 걸로 알 수 있는데 그 기대 여명, 남은 여생이죠. 남은 영수를 곱해서 이렇게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기초공제 2억이랑 인적공제를 약 5천만 원씩 있는 그리고 뭐 장애인 이렇게 공제액을 감안했을 때 그 금액이랑 큰 금액이죠 5억이랑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억까지는 다 공제된다 말씀드렸던 게 일괄 공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금융재산 항속공제는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서 이렇게 순금융 재산가액이죠. 여기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전액,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순금융 가액에서 20%, 최대 2억까지 이렇게 공제가 되고 있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 100%라고 되어 있는데 한도 금액이 6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공제를 받아서 납부세액이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도 2년 전에 5억이었는데 6억으로 이제 1억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 전세금. 전세금을 내가 건물주인데 전세금을 받았다. 전세금이 담보된 주택에 전세를 준 거잖아요.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 그 자산인 거죠. 그 금융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채무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세를 줬으면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은 채무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순위를 보시면은 첫 번째 1순위 직계비속이랑 배우자 아들이죠. 자녀들이 1순위에 해당되고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고요.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는 살아계시면 항상 이제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순위는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 관계혈족 및 뭐 근친순서, 뭐 삼촌, 뭐 삼촌이라든가 뭐 육촌, 요까지 육촌은 안 돼, 바뀌었으니까 사촌 이내 관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요건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 중에서는 1.5배 정도 더 법정으로 지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분배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가중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보시면은 법으로 해서 최소한 이만큼 너는 상속 순위에 있으니까 받아라 하는 것을 유류분이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 배우자, 직계 존속은 이제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 그리고 형제 자매는 3분의 1. 그래서 유류분을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 상속 재산이 20억 원인데 유언으로 내가 더 좋아하는 자녀가 갑이다. 갑에게 17억 원, 을에게 3억 원 이렇게 하겠다 유언장을 작성을 한 경우에 적게 받은 을이 이제 억울하니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은 총 상속 재산가액이 20억인데 실제로는 갑이 17억을 받았고요. 3억을 받았는데 법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10억이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법정 이제 지분율의 구조인데 근데 이 중에 2분의 1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5억이고 5억씩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3억을 받았으니까 얘가 갭이 이제 2억이 있는 거죠. 소송을 하게 되면은 2억을 더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이 법정의 유류분만큼은 인정해 준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낸 거는 지방세죠. 취등록세는 그 잉크가 묻는 순간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사람한테 취등록세가 포함돼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세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그것과 실제로 받은 금액이 하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등소득세가 발생했으면 그것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상속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진단서 그리고 검안서를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가 5만 원이 있어요. 네, 기한 내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전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럼 이제 돌아가셨다고 119에 신고하고 하게 되면은 119에 신고해서 이제 병원에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후에 얼마 있다 경찰한테 연락이 와요. 혹시나 이제 위해를 가해서 사망케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뭐 한 이틀 정도 계속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뭐 경찰이 연락을 와도 뭐 실제로 위해를 가한 게 아니시면은 뭐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행정적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망 신고하시면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로 같이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부24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뭐 잔액이 얼마 있는 것부터 등기된 재산, 뭐 자동차,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을 거의 파악을 안 하고 계신 상속인들도 많기 때문에 요거 신청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총 상속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싸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절세를 위해서 뭐 배우자분을 더 인정해서 이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인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지분을 나눠서 뭐 너는 더 받아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2주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감안해서 뭐 세무사랑 이제 협의해서 협의분할서 신청 양식이 있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식으로 해서 추후로 부과되는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협의분할을 꼭 하시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취득세 신고 납부인데 뭐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신고도 마찬가지죠. 다 6개월 이내에서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이제 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은 세금 신고일로부터 9개월 내에 그 협의 분할세에 대한 금액 비율만큼 그 등기 등록을 꼭 해야지만 과세관청에서 이제 정당하다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 있는 경우에는 특히 뭐 등기하는 경우에는 꼭 이것을 미리 설명드리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상속세랑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가세목이고 특히 증여세는 뭐 금액이 크면 클 수 있지만 실제로 뭐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뭐 단발성이기 때문에. 근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본 거는 뭐 50억, 80억 뭐 이런 건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증을 과세관청이 면밀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나 9개월 이내에 신고한 신고서에 대해서 검증이 끝나야 되는데 저도 일을 해봤지만 물리적으로 되게 힘들기 때문에 1년, 뭐 최대 1년 반까지 그러니까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해서 종결될 때까지 한 1년, 최대 1년 반까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의할 점이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은 과세관청에서 이제 재산이 많다고 판단해서 5년 동안 그 상속인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급격하게 증가했거나 뭐 재산 목록이 늘었거나 뭐 근로소득 대비해서 총 재산이 늘었다. 그런 경우에서는 또 재결정할 수 있으니까 30억이 넘는 경우에는 아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이랑 상속법이 요걸 뭐 살짝 설명드리겠는데요.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마찬가지죠.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하는 건데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건데 요거는 후순위 상속인한테 상속권이 이제 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상속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속을 포기해서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런 거가 있습니다. 요거를 유의해서 누가 한정 승인을 할 건지 상속 포기를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실례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한정 승인, 그 아들이 상속 포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랑 자녀는 동순위에 있다. 동순위에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은 얘 다음에 상속인이 손자죠. 그럼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채무가 손자 앞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한 거죠. 돌아가시고 아들이 한정 승인을 받으면은 손자가 상속을 안 받게 됐다. 사실 여기까지가 저번 주까지의 결론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3월 23일 이제 목요일 날 대법원 판례가 변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15년 사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고등법원까지는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계속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던 거죠. 상고를 하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상속이 안 된다. 이런 걸 바뀌었습니다. 유의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 뭐 어느 분이 받는 것도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은 넘어가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크게 구분할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7년 전까지는 7년 동안 계속 이게 이렇게 존재해 왔지만 이제 저번 주 목요일 3월 23일자에 대법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게 둘 다 상속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증여세를 보시게 될 건데요. 증여세 흐름도를 보면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이건 거의 동일하죠. 뭐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거는 하거나 뭐 국가에서 받는 무슨 상위 군경유에서 받는 금액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채무액을 차감하게 되고 거기서 증여재산가액을 그리고 10년 내죠. 10년 내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더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감안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인적공제 뭐 5천, 배우자 6억 뭐 이런 거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뭐 감정평가 받을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고 거기서 과세표준에서 상속세랑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세대 생략 할증세액 아까 130%라고 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받아야 되는 아들이 있는데 손자에게 준 경우에는 할증이 됩니다. 일정 부분. 그거를 더하게 되고 세액공제 감면 증여재산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한 거니까 여기에서 납부한 증여세만큼은 여기서 차감하고 있어요. 세액공제 부분에서 기납부세액 부분에서 차감하고 있으니까 차감한 후에 이제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계는 많은데 상속세보다는 되게 간단한 세금입니다. 이제 증여재산 공제액의 이제 변화된 걸 한번 보시면은 직계 좀비소 경우 경우에 제가 처음에 2007년에 국세청 입사했는데 그때는 3천이었습니다. 3천이었고 미성년자 1,500, 배우자 500, 배우자 6억, 기타 친족 500이 순서였는데 그 다음에 14년도에 바뀌었는데 직계 비소 계산 5천을 해줬는데 직계 존소를 3천밖에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노인회에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16년 이후로 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동일하게 되고 있고 6억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것도 공제액이 늘려야 된다 이렇게 뭐 개정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할 거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10년 이후로는 이제 계부도 직계 좀비속으로 인정해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잠깐 하나가 이제 휴식 시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2천만 입금해줬다. 사실은 이거는 증여가 맞죠. 다만 이제 10년 내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은 공제돼서 증여세는 없게 되는데 이게 직계 존속인 경우에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죠. 아버지한테 2천만 원, 어머니한테 2천만 원. 근데 각각 2천만 원 공제받는 게 아니고 부부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2천만 원 받고 어머니한테 2천만 원 받은 경우에도 2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된다. 마찬가지로 사전 이제 증여재산 가액이 있으면은 그것도 합산해서 고려되기 때문에 아무튼 부부는 동일인이다. 이걸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을씨는 이제 전세금 6천만 원을 보태줬다. 이런 경우에도 뭐 증여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 살 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차용증 작성하고 적정이자 받으면은 증여세 해당이 안 되는데 적정이자가 연 4.6%예요. 낮다고는 볼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거랑 이제 증여세 공제까지 감안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내로 해서 뭐 무상으로 받든지 일정 부분 이자를 지급하든지 설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받도록 한 경우에도 자신의 담보를 해서 담보에 대한 이익만큼 취했잖아요. 적정이자보다 싸게 빌린 경우는 또 증여세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좀 다섯 번째가 좀 복잡한데요. 무씨죠. 2주택자인 무씨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 10억 원에 아들에게 6억 원에 팔았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양도세 신고를 했겠죠. 과세당국에다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국세청에서는 바로 떠요. 이제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 양도는 바로 떠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맞는지 증여가 아닌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는지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특수관계잖아요. 특수관계인데 차액을 이제 10억에서 6억, 4억을 남긴 거잖아요. 4억이 시가의 30%, 3억이죠. 3억 원과 3억 원 중 작은 금액. 둘 다 3억이니까 보다 4억 원이 크니까 그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이 증여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무시에 또 양도세가 변동이 있어요. 양도세는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가 양도 차익이 3억 원 이상이니까 양도세는 또 따르게 적용되거든요. 소득세니까 3억 원 이상 5%니까 이 경우에는 9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기 때문에 이 거래가 이제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높은 정도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첫 번째를 보시면은 자기가 땅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들한테 이제 집을 지으라고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무상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제 증여세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증여세 자주 하는 질문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국가에 받은 게 아닌데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을 꼭 수익자로 해서 하는 보험인데 이 경우에도 연간 4천만 원까지 보험금도 비과세에 해당되고 있고요. 자녀한테 이제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사실 이 금액의 기준은 사실 없어요. 금액은 없는데 다만 자녀가 이제 소득이 있는데 돈을 준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양 의무가 벗어난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령이랑 직업 등 사실 판단 사항이 해당되는 거죠. 얼마면 괜찮다는 금액은 없고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금액 그 부분이 이제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거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 과세한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준 돈으로 모아서 이제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은 생활비를 벗어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껴 써서 이제 돈을 모아서 5억 이상이 돼서 이제 대출 받고 집을 산 경우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취득하는 순간 이제 과세당국이 파악을 하고 증여세 여부를 또 확인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6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활비를 받은 돈을 다 쓰거나 안 아껴 다 쓰고 식비 다 쓰고 난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모아서 부동산 그리고 주식을 취득하면은 과세 당국이 이 사람은 소득 내역을 확인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남편이 이제 생활비 이체한 경우에는 이제 공동 생활비로 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녀에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비만 해도 1년에 1억씩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증여가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교육비를 많이 써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얘가 능력이 또 배가 돼서 그리고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더 나의 부를 또 버금가는 부를 이룰 수 있도록 강남권 대치동 이런 데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거는 이제 증여세에 해당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제 유학비를 준 경우가 이제 증여세 여부가 될지 안 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제 중간에 아들인 거죠. 아버지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민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부양 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교육비 이게
사회통념상 금액인 거죠. 인정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능력이 되는데 조부모가 유혹비를 뭐 대줬다. 근데 이게 뭐 얼마 이상, 뭐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없는데 사회통념상 사실 판단 사항인 거죠. 여기 인정되는 금액 이상이다, 초과하는 금액이다 한 경우에는 뭐 증여세 과세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녀의 결혼 축의금 그리고 축의금으로 산 아파트가 뭐 증여세를 내야 될지. 자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축의금 같은 경우는 혼주 부모 거예요. 부모의 하객들이 낸 것으로 대부분 인정되고 있고요. 근데 뭐 직장 생활을 빨리 해서 이제 뭐 축의금을 뭐 누가 내고 낸지 내 친구라던가 내 직장 동료가 낸 금액이 확인되는 금액이면은 내 걸로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저도 결혼을 한 지 이제 15년, 10년? 10년이 넘었는데 축의금을 안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저도 친구들한테 쓴 돈이 엄청 많은데 안 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사이가 나빠졌다.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은 뭐 축의금 금액이 뭐 1억 정도 들어왔는데 아들이 한테 한 5천 정도 줬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에는 뭐 방명록 다 쓰니까 뭐 방명록에 표시되게끔 자녀한테 인정되게끔 뭐 금액을 표시하면은 추후에 뭐 과세단청이 뭐 방명록을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건 혼주 거다. 자녀 거는 자녀가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잠시 이제 쉬었다